안녕하세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정점 찍은 게 아닌가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갔기 때문인 거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8.5%입니다. 8.5%. 6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9.1%보다 무려 0.6%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달이 아닌 바로 전달하고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조금 그래도 줄었기 때문에 물가 급등세가 멈춘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좀 더 결과는 좋은 거죠. 8.7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8.5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급등하던 유가가 좀 안정이 됐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휘발유 물가가 7.7% 떨어졌다고 하죠. 이는 2020년 4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큰 거라고 하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가 상승률이 멈췄다는데 의미를 좀 두려고 하는 거죠. 이래저래 좀 기대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좀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가 있죠.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여부는 9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두 달 연속 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그리고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안 보이면 9월달에도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7월달 물가 상승률 둔화에 따라 좀 조정할 여지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9월 20일날 기준금리를 0.75가 아니라 0.5% 정도 올리는 빅스텝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식료품과 주거비용의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가 내려간 물가가 내려간 거다라고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 식료품 물가가 10.9% 1979년 5월 이후 상승폭이 최대이기 때문인 거죠. 그저 유가가 내려간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8.5로 내려간 거지 근본적인 많은 사람들이 체감해서 느끼는 식료품 물가나 아니면 저기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식료품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일단은 물가가 좀 조정이 됐다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오랜만에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 물가라고 이렇게 쳐보면요.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이걸 인플레이션 정점 신호다라고 판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금리 상승 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이 조금 완화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래저래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9월 20일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잖아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금리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조금은 성급하다,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대를 넘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8.5로 내려갔다는 건 분명히 좋은 모습이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거죠. 일자리가 급증하고 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우존스나 나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답니다. 이제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고용보고서를 또 봐야겠죠.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8월달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2.25인데요. 진짜로 미국이 저렇게 0.75나 아니면 0.5를 올린다 하더라도 확실히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뭡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6.3을 찍었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오릅니다. 한국하고 미국은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현재 2.5이고 한국은 2.25입니다. 기준금리가 이미 미국이 0.25% 높은 상태죠. 게다가 9월달에 금리를 0.5든 0.75든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3.0이 되건 아니면 3.25가 되는 거죠. 한국은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듯이 그냥 0.25% 올리면 8월달에 2.5 되는 거죠. 9월달에는 한국에 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2.5, 미국은 3.0이나 3.25. 그러면 외화 유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점점 더 갖춰지는 거죠. 그런데도 한국은 별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말하면 어떻습니까? 사기죠. 사기입니다. 절대로 한국이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늦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물가도 2년 만에 첫 하락을 했다는데요. 식료품은 예외랍니다. 이것 또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자제품, 기금속, 서적, 완구, 컴퓨터, 스포츠용품, 의류 등은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했고요. 근데 식료품은 아니라는 거죠. 식료품 가격은 13.4% 올랐답니다. 나머지 품목들, 생필이 아닌 품목들은 사람들이 외면하는구나. 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근데 나머지 품목들 중에서 식료품의 가격은 여전히 높다. 13.4% 올랐다. 이 대목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체적으로 내려간 건 유가 때문에 내려간 거다. 그런데 식품 관련해서는 여전히 높다.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물가는 매우 안 좋죠. 한국 물가로 그 뉴스를 바꿔서 보면요. 한국의 물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비상. 시금치 한 단위 6,500원. 추석 앞두고 물가 비상이죠. 밥상 물가 초비상입니다.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 23년 8개월 만에 최대 오름폭이죠. 채소료는 26%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주도하고 있고 배추 한 폭이 6,700원. 시금치 1kg 2만원이 넘고 폭염에 이어서 폭우가 겹치면서 농작물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경제부총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월달이 정점이다. 그리고 물가가 절대로 7% 8% 될 리 없다. 라는 개소리를 냈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대로 된 능력을 있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금융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금융감독원장, 검찰하던 사람 데려다 놓고 제대로 된 일하지 않고 사진 찍으러만 다니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 총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가 안 잡힙니다. 안 잡히는데 경제부총리가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대기업 재벌들 법인세 깎아주고 다주택자들 종부세 깎아줬습니다. 그 부족한 세금들 뭘로 메꿉니까? 국유재산들 팔아가지고 대기업 재벌가들한테 헐값에 떠넘기고 자기는 정관예우 자기 뒷배 마련하려고 거짓거리 한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꽤나 무섭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개개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빡센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채소류 같은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당이 안 되는데요. 추석 앞두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채소값이나 여러가지 가격들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9월달에서 10월달쯤에 정점 찍고 내려올 걸로 예측했는데 폭염 폭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심해서 절대 그럴 리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한국의 경제 아비규환, 경제 충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정부는 사실상 내려놨다. 사실상 대응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막장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 표현이